만나면 좋은 친구 MBC. 대구 근교의 한적한 마을. 이곳에는 황토색 벽돌을 쌓아 만든 건물 하나가 우뚝 서 있는데요. 자세히 봐야 교회구나 짐작하게 되는 이 건물이 최근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낙후된 곳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하나의 새로운 문화가 태동하는 느낌도 있고요. 이 공간이 아주 이렇게 소통의 공간으로 열린 공간인 것 같아요. 조용했던 마을의 랜드마크가 된 이곳. 문화의 중심지가 된 작은 교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약 40년 전 마을에 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규모는 무척 작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의 사랑방이 되었죠. 1986년에 여기에 4월 달에 왔고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왔을 때에는 이곳에는 뭐 길도 없었고 전부 다 논밭이고 해서 경산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고 해서 젊은 마음으로 뭐 여기 오게 됐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 낡은 교회가 새 단장을 했습니다. 첨탑도 네온 사인 십자가도 없는 것이 어느 것 하나 뽐내지 않는 간결한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30주년 될 때에 승 선생님한테 앞으로 한국 교회 건물에 대한 게 어떻게 쓰면 좋겠는가 이렇게 특강을 들었어요. 그때에 그 특강이 워낙 감명 깊어가지고 그래서 아주 조그마하게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설계해달라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건물을 짓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설계를 시작한 건축가.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소박하지만 경건함을 담은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완성됐습니다. 교회당이라고 그러면 경건성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 경건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의 욕망이나 장식이나 허위나 위선이나 이런 걸 다 버린 거죠. 아주 본질만 남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은 당연히 가장 단순하고 가장 명료하고 그렇게 해야 신비롭게 된다고 폴 발레리 같은 프랑스의 철학자도 시인도 이야기를 갖다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단순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한 게 이 교회당의 건축의 기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것을 만드는 게 더 힘들어요. 장식이 있고 화려한 걸 만드는 건 오히려 쉬워요. 그러니까 단순한 걸 만들려고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욕망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힘든 일이에요. 누구나 출입할 수 있게 24시간 열린 예배당. 이곳에는 설교를 위한 음향시설도 시선을 높이는 단상도 없습니다. 내리는 비달 아래서 시내를 마주하는 공간만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 곳곳에 마련된 기도 공간들은 이곳이 사람을 위한 공간임을 보여줍니다. 오픈 처치로 이제 만들면은 이 낮은 담장을 두면은 지나가는 사람도 쉽게 인식하고 들어올 수 있고 만만하게 보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그냥 무시로 와서 여기서 만나고 헤어지고 노는 그런 어떤 공원이나 작은 정원, 동네 사람들이 사랑방 구실을 하는 작은 광장처럼 만들었죠. 이게 사실 저 교회당보다도 더 좋은 작업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빈자의 미학을 꿈꾸는 건축가의 철학을 담은 교회. 완공 후 진행된 첫 예배에는 종교와 계층을 따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축하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승효산 건축가의 아들이 설계를 맡은 이곳. 교회 건너편의 건물을 활용해 카페와 갤러리, 책방 등으로 꾸며낸 복합 문화 공간인데요. 교회가 건축되면서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렇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문화 공간을 마련해서 이곳에서 또 좋은 이미지를 보여드린다면은 이 작은 시골 마을이지만 좋은 기억을 안고 가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당 한켠의 작은 갤러리에는 승효상 건축가의 전시가 진행 중인데요. 때마침 오늘 전시와 연계해서 행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일찍부터 공간을 꾸미느라 분주한 모습이네요. 네, 오늘 앞에 무학로교회를 지으신 승효상 선생님께서 오셔서 오늘 마을 주민들과 만나고 또 사인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의 스케치가 전시된 공간에서 열린 승효상 건축가와 팬들의 만남.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가와의 만남에 사람들은 한껏 설레는 표정을 짓습니다. 저에게는 무학로교회가 정말 쉼을 줄 수 있는 공간이라 이 건물을 건축해 주신 선생님을 뵙게 되어서 정말 저에게는 뜻깊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저 교회는 처음 와봤는데요. 선생님이 늘 하시던 공간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그런 말씀이 정말 딱 와닿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공간이 주는 힘이랄까? 이런 게 얼마나 큰지 그런 거를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늦은 저녁, 여전히 불이 켜진 건물 밖으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밤중에 열린 천자문 강의. 이를 가르치는 훈장님은 다름 아닌 조원경 목사입니다. 한자 해석하면 안 된다.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가장 정신적인 영향력을 끼친 그 퇴계 선생이 계시니까 퇴계 선생 시로 수업을 하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천자문으로 그래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음악과 미술, 시, 한자까지 지역민들을 위한 강좌를 운영 중입니다. 따라갈 준, 따라갈 준, 합준 약법하고 독할가, 우리 가혹하다 하죠. 독한 법을 갖다가 진나라의 독한 법을 없애버리고 진전 마목하고 모두 우두머리 배운 지는 지난해부터 올해 이제 2년 차 되는데요. 이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신학 박사이시기도 하고 또 동양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 수업의 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 생각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유학에 대한 이런 걸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한 32년 가까이 살았는데 처음에 이 동네는 상당히 낙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물벽 공간, 이 새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감동을 주고 선한 영향, 힘을 느끼게 되는 역동적인 공간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느 학교 못지않은 열정적인 강의로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며칠 뒤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인 부활절을 맞아 교회가 한껏 떠들썩합니다. 저는 경북 성주에서 왔고요. 오늘 부활절이라서 오늘 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지금 성효상식 선생님께서 이렇게 건축을 아주 신경 써서 지으셔가지고 한 번씩 교회도 탐방하고 목사님 말씀도 진솔한 말씀도 듣고 싶어서 옵니다. 좁은 예배당이 금세 가득 차고 부활절을 기념하는 예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찬송이 마무리되고 목사님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육신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물로 주신 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과거에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았던 것을 끊고
그래야 새로운 안식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평안의 의미. 빛나는 장식 하나 없는 교회를 가득 채운 사람들. 이들의 마음이 모여 공간에 빛을 더합니다. 우리 지역의 사랑방으로서 문화공간으로서 그 주민들이 더 친근하고 또 더 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더 발전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우리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숨은 보석의 어떤 그 마을에 어떤 정체성을 갖고 예술과 함께하는 그런 거리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어느 누구든지 와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그 기도하는 자체가 저는 문화의 하나의 또 현상이 아닐까. 그래서 그거는 바로 교회의 영적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문화의 전파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자신을 높이는 시대. 낮춤으로 변화를 만드는 작은 교회. 사람이 만든 공간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저희는 60회 졸업생인데 오늘 100주년을 맞아서 선배님들 그 도우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사실 교복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선배님들 입었던 교복 입으니까 기분이 남다른 것 같아요. 하나, 둘. 고개를 얼굴 조금 밑으로 내려. 오케이. 하나, 둘. 옛날에 90회 할 때 참석하고 10년 만에 온 거예요.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오래됐지만 언니들 만나고 동생들 만날 수 있다는 그 부푼 마음으로 왔어요. 진해여고는 일제시대에 이렇게 설립된 학교인데 부산 경남여고라든지 이런 교류도 있고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자부심으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아주 좋았던 기억이 참 많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학교 교정에 와보니까 옛날에 여고 때 교복 입고 학교 다니던 그때 수준이 올라와가지고 너무 즐겁네요.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진해여고 100주년 축하합니다. 사랑해요. 화이팅! 진해여고 출신들이 또 출연하고 하니까 더욱더 감동입니다. 10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친구가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에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우리 집
사랑의 도시고 해군의 도시고 그런 봄이면 저희들 진달래 그리고 저희들 교화가 장미입니다. 그래서 저 장미처럼 이쁜 그 어여쁜 여인들이 교육의 산실로서 저희들 백회까지 왔습니다. 다 같이 외쳐주십시오. 시작. 하나, 둘, 셋. 당겨주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100주년을 평생 한 번 맞이하는 정말 귀한 자리죠. 근데 우리 진해여고 선배 후배들은 100주년을 기념해서 진해여고가 영원히 100년, 200년 빛날 수 있도록 개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운동장에 행사하면 내려다보고 저 나무 그늘에서 상록수입니다. 상록수. 여기서 사진 안 찍은 학생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여기서 그 졸업사진 여기서 거의 좀 찍었죠. 졸업사진 여기서 많이 찍었고. 지금 음악관 뭐 이런 거 쓰는 것 같은데 그때는 생활관이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그곳에 일주일간 숙식을 하면서 예절 교육을 배우고 여성으로서 지켜야 할 많은 교육을 받았던 그런 곳이고 마지막 날은 이렇게 어머니들이 떡을 해오셔서 같이 저희가 한복을 입고 예를 드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지금 여기가 자갈길이었고 한쪽은 백장미 꽃이 활짝 피어 있었고 한쪽은 치자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등교할 때 백장미의 환영을 받고 치자 향기를 맡으면서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등교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나는 우리가 유례 없는 팬데믹을 겪었잖아. 코로나 자가 키트라는 것도 해보고 해서 이 30년 뒤에도 이런 게 있을까 하고 넣어봤는데 괜찮을까? 그럼요. 30년 뒤에는 아마 코 안 찌르고도 생긴 자가 키트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럼 너무 좋겠다. 네, 그 후배들한테 남기겠습니다. 네. 전국의 4개 지부에서 보내주신 소중한 물품과 그리고 저희들 이제 고모님들 그런 분들이 주신 지금 현재에 활용되고 있는 물품이나 고귀한 글들을 모아서 매수를 했습니다. 타임캡슐을 하니까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쁘고 30년 후까지 꼭 살아서 와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예. 캐나다에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써니 춤을 추면서 우리 동기들하고 또 단합대회도 하고 너무 마음을 합치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저는 일본에서 온 58회 졸업생 조은언입니다. 정말 100주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의 무게와 책임에 감동이 뭉클합니다. 네, 제가 미국에 들어간 지 40년 넘었어요. 제가 이번에 친구들 만나고 싶었고 그래서 막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오늘 참석하게 돼서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어요. 여러분 사랑해요. 48의 은숙이에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총각생님으로 계셨던 이형준 선생님 보고 싶어요. 선생님. 네, 팽혜전 선생님도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그래서 우리 저희들의 꿈을 키워줬던 선생님 감사하고요. 오늘 100주년을 맞이해서 동문들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00주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 분위기를 이걸 어떻게 이어나갈까 이런 게 꿈이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0주년이 되니까 제가 학교사 100년사를 만들었었는데 너무너무 뜻깊고 의미가 있고 아마도 더 영원히 빛날 것 같습니다. 오매불망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게 모두 나무 때문이라면 믿기십니까? 놀랍게도 이 광경 실화입니다. 예쁘게 잘 키우겠습니다. 나무 받았어요. 기분 좋아요. 여러분, 4월은 과학의 달 사이언스. 나무의 달. 바로 나무야 반갑다. 우! 나무야. 이제부터 딱 정하는 거예요. 4월은 나무의 달이라고요. 1인 1나무 가기 캠페인에 참여하고 나무가 주는 좋은 점도 배웁니다. 나무와 친해지는 시간 지금부터 함께해요. 푸른 기운이 돌기 시작한 4월 중순의 경북 안동. 보통 때라면 이런 여유로운 풍경인데,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고? 웬 사람들이 이렇게나 모였대요 그래? 아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줄이냐면요, 무료로 나무를 나눠주는 행사를 하고 있대요. 이게 선착순이라고 합니다. 나무 동대기 전에 저도 빨리 줄 서야겠습니다. 이름하여 1인 1나무 가기 캠페인, 산림청과 지자체가 함께 무료로 나무를 나눠주는 행사인데요.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다가 올 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더 핫할 수밖에요. 사람도 많고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겠다. 나 오늘 엄나무 5그루만 받았으면 좋겠다. 행운의 주인공은 단 1000명이고요. 준비된 나무는 총 29,000여 본입니다. 인기 나무를 득템하는 기회라서인지 이분들 일찍부터 출근 도장 찍었습니다. 몇 시에 나오셨어요? 9시요. 아이고, 일찍부터 나오셨네. 오늘 네. 무슨 나무 가지러 오셨어요? 나무, 대추나무, 연산홍 많이 가졌어요. 꽃나무도? 예. 누구 닮은 꽃? 내 닮은 꽃. 예쁘겠네요. 예. 오늘 무슨 나무 받으러 오셨어요? 제 오미자 나무 받으러 왔습니다. 오미자. 농막에 심으려고요. 매실청에서 식구들과 맛있게 먹으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예쁜 마음 지금 식구들이 기다리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꼭 받아야 됩니다. 나무에 하나에 기워라 꼭. 여기서 잠깐! 나무를 심으면 좋은 점도 많은데요. 나무 한 그루는 성인 4명에게 필요한 하루치 산소를 제공하고요. 공기 사이에 떠다니는 오염물질을 흡수해서 미세먼지를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지난 3년 사이 나무 심기를 통해 공익적 가치는 이렇게나 높아졌죠? 더욱이 올해는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산림 녹화를 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고요. 또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첫 해입니다. 그러니까 1인 1나무 가기는 지구를 위한 착한 운동인 셈이죠. 그래서인지 동참한 사람들의 얼굴에도 하회탈 미소가 만발합니다. 물론 한 사람이 5그루씩 넉넉하게 받아서 더 기분이가 좋은 거겠죠? 받으셨네요. 아이고, 뭐 오늘 홍제 만났습니다. 홍제 만났다는 건 기분이 정말 좋다는 거죠. 예, 그렇죠. 아이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함께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어디 심으시려고요? 우리 저 시골에 갖다 심으려고. 아이고, 생활지에 보고
이걸 기대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10시에 준다 해서 8시에 왔어요. 아이고야 세상에나. 나무는 저기 심는 것보다 가꾸는 게 더 중요한 거 아시죠? 예. 어떤 심정으로 키우시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뭐 자식 키우듯이? 그럼요. 우리나라의 나무 심기 운동이 시작된 건 1963년부터죠. 앞으로도 나무에 대한 열정 이대로 쭉 유지해서 나무 지킴이가 되기로 약속해요. 예쁘게 잘 키우세요. 내 나무 갖기에 진심이라면 무료 나눔만이 답은 아닙니다. 봄에만 반짝 열리는 나무 시장도 놓칠 수 없죠. 여기는 완연한 봄이네요, 봄.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유, 나무들과 꽃들이 화사하게 반겨주니까 기분이 좋은데요. 예. 아니, 이곳에는 얼마나 많은 수량, 품종의 나무들이 있나요? 종류는 한 250여 종이 있고, 팔려나간 것까지 합치면 그루수는 한 10만 그루가 넘습니다. 10만 그루요? 네네. 우와. 아니, 빨리 다 팔려 나가기 전에 여기 있는 친구들, 나무 친구들 빨리 좀 만나보고 싶어요.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리 가시죠. 예. 우와. 샤인머스켓이나 사과나무 같은 과실수부터 정원을 가꾸기 위한 정원수, 가정용 관상식물과 꽃 화분까지 필요해요? 그럼 그것까지 다 준비해 드립니다. 어떤 나무를 심어야 좋을까? 가만, 내가 바빠서 물을 잘 못 주니까 그래도 쑥쑥 잘 자라고, 이왕이면 꽃도 예쁘고 열매도 맺히고 그리고 돈도 버는 나무, 그런 나무 뭐 없나? 좋은 나무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육안으로 봤을 때 병충해가 없는 나무, 그리고 이제 상처가 없는 나무, 그리고 묘목 특유의 빛깔을 띠는 나무, 그리고 눈이 진하고 큰 나무가 좋고요. 뿌리는 너무 많지 않고 너무 적지 않고 적당히 골고루 배치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물론 나무에 대해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기선 전문가들이 알아서 좋은 나무를 골라주거든요. 주문서에 필요한 품목을 체크하기만 하면 끝! 생김새가 비슷한 묘목끼리 섞일 일도 없죠. 띵띵띵띵띵띵띵띵.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띵띵띵띵띵. 마틸다, 화분 샀다, 갖고 간다. 나래용. 잠깐만요. 그냥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저 이거 계산한 건데요. 분갈이해서 가지고 가시면 더 예쁘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분갈이요? 네. 그럼 예쁘게 해주세요. 예쁘게. 네, 예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이곳 나무시장에선 분갈이가 무료입니다. 식테크와 반려식물 열풍으로 화분이 인기 품목이 되면서 특급 서비스를 도입한 건데요. 이런 세심함 덕분에 이번 나무시장을 놓쳐도 내년이 기다려집니다. 대한민국 국토의 65%는 나무입니다. 앞으로 지구를 위해선 더 많은 나무가 필요하죠. 그러니 우리는 이쯤에서 약속하자고요. 4월에는 1인 1나무를 갖기로요.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축구공만 보면 신난다는 그녀들이 모였습니다. 축구 자체가 보는 것도 그렇고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제가 남의 골까지 만들어주는 거? 고요. 제가 잘하니까 재밌어요. 취미로 시작해 전국을 제패한 골 때리는 그녀들. 지금 만나보실까요? 봄이 화사하게 피어난 대학교 교정. 보기만 해도 설레는데요. 체육관에선 수업이 한창입니다. 체육학과 수업인 것 같죠? 이곳엔 소문난 축구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축구부예요? 아니요. 혹시 축구부예요? 아니에요. 여기에 전국을 제패한 축구팀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떤 친구예요? 일단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공부만큼 축구도 열심히 하고 성격이 아주 유쾌하고 좋은 친구예요. 네, 학과 분위기나 운동할 때 분위기들을 띄워주는 분위기 메이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친구 어디에 있어요? 네, 여기 바로 옆에 있고요. 여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꽁지머리를 하고 있고요. 수업에 열중하나 싶더니 어디론가 가는 전지윤 학생. 혹시 어디 가세요? 저 이제 축구하러 가요. 같이 가실래요? 축구의 매운맛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제주대 여자 축구팀입니다. 세상 골은 다 막겠다는 골키퍼. 버텨, 막아. 세상 최강 수비팀 다 비켜. 골문을 향해 직진 공격수. 제대로! 이제 막 입문한 새내기 신입부까지. 여자 축구라고 만만히 생각했는데 훈련 진짜 제대로 하는데요. 아, 축구 감독님이신가 봐요. 오, 포스가 대단하신데요. 지그재그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지. 대시. 네. 제대로 축구 클럽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나요? 저희 축구팀은 2018년도에 창단이 됐습니다. 네, 그 당시에 체육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여자 축구팀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래서 체육학과에 다니는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중앙 동아리로 등록을 하면서 저희 제대로 팀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선수들이 축구 경험이 많은가요? 좀 반반인데요. 축구가 그냥 좋아서 들어온 학생들도 있고, 고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 학교 스포츠 클럽으로 축구 경험이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같이 어울려 갖고 잘하는 학생들이, 미리 경험한 학생들이 처음 한 학생들에게 서로 기술을 알려주기도 하고 연습하면서 이렇게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을 발바닥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제 반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냥 천천히 해도 되니까 정확하게. 친구 축구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저 취미로 한지 한 오래됐습니다. 얼마나? 초등학교 한 5, 6학년부터 취미로 해왔어요. 오랫동안 했는데 축구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축구요? 11명이 다 같이 한 골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게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축구할 거예요? 저요? 다리 안 아플 때까지요. 공만 있으면 세상 행복한 못 말리는 축구 덕후들. 일주일에 한 번 매주 금요일에 모여 축구를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른답니다. 대학의 낭만과 열정을 축구공에 날려보내는 청춘들. 제대로 팀에서 에이스가 누구예요? 진짜? 에이스 장기 하나 보여줘요. 장기. 정수아! 제가요? 미치겠네. 하고 있잖아. 저요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 스포츠 클럽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축구의 매력은 뭐예요? 축구 매력이요? 일단 한 명이 패스를 주면 한 명은 골을 넣고 각자의 역할로 마무리를 짓는 게 축구의 매력이 아닌가. 언제까지 축구할 거예요? 저요? 네. 다리가 부서질 때까지. 갑자기 부산해졌는데요. 함께 힘을 모아서 뭘 만드는 걸까요? 아하, 미니 골대군요. 팀을 나눠 미니 경기를 펼친다고 하는데요. 승부는 양보할 수 없죠. 너희 우리한테 되겠냐? 드디어 경기 시작! 실전처럼 치러지는 연습 경기. 거침없는 슛에 몸싸움까지. 그라운드를 누비며 팀은 더 단단해질 것 같습니다. 언니 뒤! 펠! 자유로움 속에서 열정을 승화시키는 것이 저희 팀의 어떤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신경 쓰는 부분이 있나요? 학생들이 전문적인 선수로 활동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좀 흥미 유발, 동기 유발 쪽을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어떤 훈련에 대한 기술적인 훈련보다는 학생들의 좀 어떤 심리적인 부분, 마음을 좀 잘 다독이면서 잘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컸나요?
가장 어려웠던 것이 학생들이 대회 출전하는 이제 어떤 비용적인 측면이 컸고요. 그런 것들이 충당이 안 되다 보니까 선수 수급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창단되었지만 처음에 전국대회 나갈 때는 선수 11명을 꾸리는 것들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부상을 당하거나 하면은 10명이 뛰거나 아니면 부상 당했지만 그냥 서 있으면서 자리만 채워주거나 이런 식으로 팀이 운영되면서 전국대회 성적을 거두기 어려웠었는데 그 이후에 학교나 또 지역에 있는 그런 후원 업체에서 저희들을 지원해주기 시작하면서부터 학생들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축구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열정과 끈기로 똘똘 뭉친 제대로 팀은 기어이 이를 냈습니다. 지난해 전국대학 여자축구부 통합 챔피언 등 전국 최정상에 우뚝 선 것입니다. 저희만 제주도 팀이고 어쨌든 다른 팀들은 지방에서 오는 팀들도 있지만 거의 다 서울권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가기도 편하고 저희는 일단 교통수단도 힘든데 그래서 서로가 더 끈끈해지고 서로 더 잘 연습하고 다독이고 이제 좋은 팀워크를 가지고 이제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을 듣는 평범한 여대생. 게다가 경비 걱정까지 하며 고군분투 끝에 얻어낸 값진 성과였습니다. 진짜 제주의 로망진 딸들이죠. 무엇보다 진짜 축구를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했겠죠. 차렷, 가나 보자. 차렷, 경례. 조금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의 편함을 위해서 이제 저나 뭐 부주장이나 다른 애들이 좀 더 노력하고 미리 와서 챙기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힘들기도 한데 또 근데 어쨌든 제대로의 팀을 위해서 주장을 맡고 있는 만큼 책임감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팀의 선후배 관계, 동료 관계는 어떤가요? 너무 편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약간 좀 기강을 잡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편하게 지내고 있고 이제 신입 부원분들은 이제 저랑 좀 덜 친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더 많은 연습을 하면서 더 친해지고 좋은 선후배 관계로 남고 싶습니다. 나에게 축구란 항상 갈구하고 싶은 것이다. 친구다. 즐거움이다. 선물이다. 축구는 세상에 즐기는 자는 이길 수 없다고 했던가요? 축구 없인 못 사는 그녀들. 지금처럼 신나고 즐겁게 그라운드를 훨훨 누비며 멋진 대학 생활하길 바랄게요. 알죠. 저 안 될 것 같아. 고창하면 땅콩이죠. 고창하면 수박이죠. 고창은 바지락이 유명하죠. 고창의 특산물로 새로운 메뉴를 만든다? 어서 와. 고창의 신메뉴는 처음이지? 여기가 줄 서서 먹는다는 땅콩빵. 고창에서 직접 키운 기능성 땅콩 넣고 직접 만든 반죽 투하. 안녕하세요. 저는 고창에서 땅콩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농부 이누리입니다. 사실 땅콩을 농사를 지으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수입산 땅콩에 밀려서 가격 경쟁력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기능성 땅콩들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품들을 판매를 하면 수익도 안정될 수도 있고 그리고 놀러 오시는 관광객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그런 디저트류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땅콩빵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친구들은 한창 놀 나이에 시작한 농부의 길. 밭에서 삼시세끼 먹으며 땅콩과 사투를 벌이길 6년. 키우기 어려운 땅콩 종류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얻은 값진 성과. 고창 대표 땅콩 브랜드로 자리 잡을 만하네. 올레산이 이제 83% 이상 들어있는 기능성 땅콩 품종만 사용해서 땅콩빵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올레산 자체가 땅콩을 처음에 먹었을 때 산패되거나 쩐내나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 그런 땅콩의 품종이에요. 땅콩에 대한 자부심을 워낙 크게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땅콩빵 드시러 오셨어요? 네. 저희 거 처음 드세요? 아니 오면
맨날 드세요? 감사합니다. 부드럽고 고소하고. 저희 이거 땅콩빵 그 올레산 많이 들어있는 땅콩으로 만든 거니까 맛있게 드세요. 엄청 핫해요. 그러니까 땅콩빵 먹으려고 애기들이 어머니, 아버지 손 잡고 막 오시는 애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 이 조그마한 시골에서 줄 서서 먹을 정도로 워낙 땅콩빵 냄새가 좋다 보니까 지나가시다가 이 고소한 냄새 뭐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작년에 한 6만 봉지 정도, 5,000원씩 팔았으니까 한 2억에서 3억 정도가 땅콩빵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소한 땅콩빵 한 입 먹으면 와, 나 땅콩빵에 진심이네. 따뜻하게 먹는 것도 좋지만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어봤을 때 냉동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이스 땅콩빵으로 먹었을 때 되게 저녁에 술안주에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른들이 드시기에는. 고소한 고창 땅콩빵 드시러 고창으로 놀러 오세요. 와, 이 빵은 뭐지? 겉에는 초록색이고 안은 빨간 게? 아, 수박이구나. 네, 안녕하세요. 제 고향을 담아 수박빵을 만들고 있는 변보라입니다. 고창하면 수박인데 수박이 좀 많이 무겁고 여름에만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사계절 어디에서나 쉽게 접하고 거기다가 좀 모양까지 예쁜 제품이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해부 들어갑니다. 초록색 껍질은 클로렐라로 만들고 빨간 속은 고창 수박과 복분자가 가득. 콕콕 박힌 씨는 검은 계란이. 수박빵 넣어? 건강 디저트구나. 보시기에는 이렇게 조그만한 수박빵인데 여기에 거의 3년 이상의 노력이 있거든요. 특히 그 줄무늬를 만드는데 수박처럼 자연스럽게 만드는데 2년 정도 걸렸고요. 그 모양 디테일을 하나하나 잡는 것까지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향긋하고 달콤한 게 어머, 진짜 수박이잖아.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박 맛이 진짜 많이 나요. 그리고 진짜 수박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작년 6월 축제에서 새롭게 선보인 수박빵. 축제 기간 동안 불티나게 팔렸다는데 건강하고 맛있으니 남녀노소 인기 만점. 현재도 없어서 못 팔 만큼 그 인기가 식지를 않네. 그날부터 사진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반응이 빨리 올라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수박빵이랑 어울릴만한 음료나 아니면 또 아이스크림, 또 고창의 수박을 이용한 이제 와인이 출시될 예정이에요. 잘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불맛 가득한 이 음식은 대체 뭘까? 안녕하세요. 고창에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 셰프 진성석입니다. 이렇게 보니 팬을 지휘하는 마에스트로 같은데 이곳의 메뉴는 그때그때 고창 특산물로 만들어진다던데 바지락 파스타는 고창 바지락을 가득 담아 만드니 그 맛이 정말 궁금하다. 서울에서 셰프샵을 오래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 고향인 고창에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없었거든요. 이 고향 분들도 이런 맛을 좀 맛보았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다가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지락 파스타를 개발해서 하고 있지만 소금 같은 걸 하나도 쓰지 않고 그냥 바지락으로만 간을 하거든요. 원재료만 써도 맛있게 나올 정도로 그 식재료의 그 퀄리티가 높거든요. 그래서 고창 식재료만 써도 뭔가 특별해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고창 바지락에는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한입 가득 고창 바다의 향기. 진짜 맛있겠다. 제가 먹어봤을 때는
단맛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조미를 하지 않아도 그냥 맛이 완성되는 바지락인 것 같아요. 심상치 않은 보라색 반죽. 아, 고창 복분자를 사용해서 그렇구나. 토마토 소스, 치즈, 루꼴라까지 복분자 피자 완성. 20년을 넘게 고창에 살았어가지고요. 네. 다른 데 가면 느껴져요. 와, 고창이 진짜 좋은 곳이구나. 식재료의 우수함을 확실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걸 좀 널리 알리고 싶은, 고창 식재료가 좀 힘이 세다 증명해내고 싶은 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그 5월부터는 그 제철 식재료 가지고 브런치를 할 생각이 있어요. 더 식재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더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창 가면 뭐 먹지? 고민된다 고민돼. 그냥 다 먹자. 고창의 특산물로 만들고 청년들과 함께하는 고창의 신메뉴 맛보러 어서 오세요.